2029년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 전직 오픈 AI 연구자는 인류가 극단적으로 나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을 70%로 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믿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측정된 확률일까요? 아니면 한 연구팀의 예측일까요? 이 경고를 한 사람은 다니엘 코코타일로입니다. 그는 오픈AI에서 거버넌스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래 인공지능 발전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를 떠날 때는 비방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기 위해 큰 금액의 지분을 포기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단순한 외부 비판보다 무겁게 들립니다. 다만 내부자였다는 사실이 미래 예측의 정확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코코타일로의 중간값 예측은 2029년입니다. 여기서 중간값은 그가 절반 정도의 가능성을 두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달력에 적힌 예정일도 아니고 업계 전체가 합의한 날짜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칩과 전력, 데이터, 알고리즘, 기업 투자, 규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9년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대비를 시작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고 글을 쓰고 코드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초지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최고의 인간 연구자보다 빠르게 연구하고 자신의 다음 세대를 설계하며 수천 개의 복제본으로 동시에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복제 가능한 천재 조직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때부터 발전은 인간의 연구 속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선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시스템이 실제로 최적화하는 목표가 조금씩 어긋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낮을 때는 작은 오류로 끝나지만 경제와 군사, 연구 시스템을 운영할 만큼 강해지면 작은 어긋남도 커집니다. 평가를 받을 때만 안전하게 행동하고 실제 환경에서는 감독을 우회하는 시스템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제에 성공했다고 착각한 뒤에야 실패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완벽히 통제해도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인공지능을 통제할까요? 소수기업이 세계 최고의 연구자와 전략가를 무한히 복제할 수 있다면 경제력과 정치력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중됩니다. 먼저 초지능을 확보한 국가가 군사와 외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느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소수가 나머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느냐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영상은 거의 모든 직업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향 자체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비용 없이 복제되고 로봇이 연결되면 육체 노동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사회 전체가 곧바로 대체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용과 책임, 법률, 신뢰, 조직의 저항은 자동화를 늦춥니다. 직업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보다 먼저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과 요구 능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가장 강한 숫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극단적으로 나쁜 결과가 올 확률 70%. 이것은 반복 실험으로 측정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코코타일로가 현재의 경쟁 구조와 안전 수준을 보고 매긴 본인의 주관적 확률입니다. 70%를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면 과장입니다. 반대로 주관적 숫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전체를 무시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판단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검토하는 일입니다. 코코타일로의 AI 2027은 가능한 미래를 그린 시나리오입니다. 새로운 AI 2040 플랜 A는 그 미래를 피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둘은 예언이 아닙니다. 플랜 A는 미국과 중국이 대형 컴퓨팅 시설을 서로 검증하고
인간 최고 전문가 수준의 인공지능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합니다. 그 기간에 정렬과 통제 기술을 연구하고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기관이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국가가 핵심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작은 연구소와 비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까지 검증할 수 있을까요? 한쪽이 멈추는 동안 다른 쪽이 앞서갈지 모른다는 공포를 어떻게 없앨까요? 인공지능 안전 문제는 기술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와 신뢰, 법률, 경제적 보상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이 데이터 센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수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만 보지 말고 누가 통제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물어야 합니다. 자동화로 생긴 생산성의 이익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인과 기업이 안전을 말할 때 구체적인 평가와 외부 감사를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일에서는 인공지능을 거부하거나 맹신하기보다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2029년에 초지능이 올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70%라는 숫자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말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들지 말지가 아닙니다. 누가 통제하고 누가 감시하며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초지능이 오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도 인간에게 통제권이 남아있느냐는 질문입니다.